친구들 되게 오랜만에 보죠. 이렇게 얼굴을 만나볼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좀 급하게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음 주면은 이제 학교도 개학하고 별독도 다시 오지 않을까 했는데 방금 뉴스에 속보가 나왔는데 개학이 또 연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볼 수 있는 날이 또다시 미뤄져가지고 너무 속상하네요, 진짜. 다들 잘 지내죠? 아픈 데 없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선생님이. 그렇지만 여러분도 어색하면 꾹 참고 시청해주길 바래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하는 거 있죠, 늘. 책 읽고 나면은, 그쵸. 감상평 나누기, 빠밤. 자체 효과음. 간단하게 우리 독서 전, 독서 후, 그리고 별점 매기는 것까지 감상평을 좀 나눠볼게요. 일단 독서 전부터 갈까요? 다들 책 읽기 전에 표지만 보고 책 제목만 보고 어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얘기해야 돼요. 그쵸. 일단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약간 이게 이 친구가 여자라는 느낌이 살짝 나긴 나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눈이 보이나? 그쵸? 눈이 이렇게 샥 올라간 게 여자 같긴 해요. 그래서 여잔가 싶은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이 홍계월전이 여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 예전에 우리가 홍길동전을 수업을 했었어요. 같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처음 만난 친구는 이 책도 되게 재밌거든요. 홍길동전. 이것도 한번 꼭 읽길 바래요. 어쨌든 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홍계월전, 홍길동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홍계월전, 홍계개월이는 또 어떤 능력을 홍길동처럼 갖고 있을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독서 후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이 주인공 개월이보다 옆에 있던 보국이한테 좀 눈길이 갔어요. 마음이 좀 남아요. 왜냐면 사실 보국이도 개월이만큼이나 굉장히 총명하고 도술 무예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잖아요. 뛰어난 친구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개월이가 워낙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친구가 빛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보국이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보국이가 느끼는 개월이에 대한 그 질투심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되게 현실적인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현실에도 있을 법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투를 느껴본 적. 선생님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보다 막 더 이쁘고, 더 뭘 잘하고, 뭐 이런 친구를 보면, 뭐 되게 부럽고, 막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이 절대 나쁜 감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을 상대방 그 친구를 너무 미워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그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난 바보야, 난 너무 못해, 난 너무 한심해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못났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거는 정말 나쁜 감정이에요. 하지만 저 친구 잘하네? 나보다 잘하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난 더 열심히 해야지.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뭔가 나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든다면 그런 감정은 좋은 감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 보국이는 조금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약간 나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좀 어리석게 행동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국이가 다시는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국이가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독서 후는 정리를 하자면 보국이한테 말을 하고 싶네요. 보국아, 너도 멋진 친구야. 그러니 앞으로 개월이와 함께 멋진 모습을 보여줘! 라고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네요. 그러고 이제 별점 매겨야죠. 그쵸? 별점.
뭐 의미가 없지만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은 항상 늘 선생님 마음속에 10점 만점 만점짜리 책들만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선생님 사실 너희들 우리 친구들의 별점 매기는 그 시간을 되게 재밌어해요. 선생님은 얘는 몇 점 줄까? 얘는 왜 이렇게 점수가 없지? 얘는 왜 이렇게 점수가 많지? 이렇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10점 만점에 일단 10점이고 그러면 왜 10점인지 하나하나 좀 어필을 한번 해볼게요. 어필? 너무 어렵지 않지? 얘기를 해줄게요. 좋았던 점 첫 번째는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페이지예요.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지 않고 마지막에 홍계월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얼른 책장을 넘겨라 라고 나와 있어서 되게 빨리 넘기게끔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시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뒷장을 넘기면 이 책은 또 친절하게 등장인물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고 있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읽지 않아도 이 등장인물만 봐도 이거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 건지 대충 약간 알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다 알려주진 않았어요. 홍겨울을 보면 읽어볼게요. 어려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였으나 은인을 만나 꿋꿋하게 글과 무예를 익혀 장수가 된다. 수십만 명의 군사를 호령한 계월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 라고 해서 그 비밀은 책을 읽어야지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 소개를 친절하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하고 있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짜잔! 뭔지 눈치채셨나요?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가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글인데 글을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재밌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마치 물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글자가 표현되어 있고요. 또 요거 말고도 보면은 넘기면 똘망똘망하다 할 때 똘망똘망하게 반짝반짝 표시도 해놓고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소리치는 부분도 굉장히 어디 보이지? 소리를 팡팡팡 친 것처럼 글자가 꼭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은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점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건 뭐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또 뭔지 별점을 또 잘 줘봐야겠죠. 그렇죠? 10점 만점에. 그래서 댓글을 밑에 달 수 있는 친구들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누군데요? 제 점수는요 몇 점에 독서 전, 독서 후 활동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이죠? 수업이죠? 그러면은 홍계월전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익히 들어보았을 춘향전, 신청전, 별주부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장화홍련전 등 이렇게 다 이렇게 전전전 붙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다 옛날 예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무슨 전전전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책 홍계월전은 조선 후기에 쓰여진 한글 소설이에요. 이전에 읽었던 홍길동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한글 소설이니까 당연히 뭐로 쓰여졌다? 그렇죠. 한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는 뭐로 적었겠어요? 맞아요. 한자로 쓰였죠. 그럼 누가 책을 읽겠어요? 한자로 쓰여진 책들. 그쵸. 이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 책을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글로 쓰여진 책은 어떻겠어요? 맞아요. 읽기 쉽고 누구나 한글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우리 친구들 김홍도 기억나죠? 그때 서민들의 문화, 백성들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된 시기였어요. 조선 후기는 판소리면 판소리 씨름도 같이 하고 그림도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는 미나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도 하게 판소리, 탈춤, 그 다음에 이렇게 책까지 독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이 홍계월전도.
그리고 이 최초의 한글 소설은 바로 홍길동전이에요. 그래서 이 홍길동전, 사실 이 한글 소설은요, 작가가 누군지 잘 몰라요. 누가 적었는지 잘 모르지만 유일하게 홍길동전은 작가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허균이라는 선비가 지은 책인데요.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또 이 허균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서요. 사실은 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적었냐, 누가 이 이야기를 썼냐가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왜 쓰여졌는지를 이유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친구들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올 것 같은데 선생님, 작가가 없다면서요? 작가 모른다면서요? 근데 홍겨울전 작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김혜원 적혀 있는데요? 오, 그쵸. 김혜원 적혀 있는데요? 오, 예리해. 놀라워요. 그쵸. 이런 질문 잘했어요. 이 작가님은, 맞아요. 홍계월전도 작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작가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 전해져 내려오는 홍계월전 이야기를, 사실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말도 조금 어려운 말도 있고요. 또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이 읽을 책이니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써야겠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이야기하기 쉽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수정하고, 문장을 좀 표현을 좀 달리하고, 그런 작업을 한 게 바로 이 작가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웅진 출판사잖아요. 출판사, 그쵸? 출판사마다 홍계월전이 또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의 책, 똑같은 홍계월전을 읽으면 내용은 같으나 자세한 이런 문장 하나하나 표현이 좀 다르기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여기 있는 작가들이 한마디로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조금 큰 내용은 같지만 문장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작가마다, 출판사마다,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큰 이야기는 같다라고 보면 돼요. 좀 답이 되었나요? 그래서 작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별점을 하나 까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 여기에 원작, 모름 이렇게 적어줬으면은 좀 더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그쵸? 그러고 보니 10점에서 9점을 줘야 되지 않나, 9.5점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누가 썼느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홍길동전을 썼다고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 허균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봤던, 그 당시에 겪었던 남성과 여성의 차별, 그리고 신분에 따른 차별을 보고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그런 차별을 극복해 나가고 또 차별이 없는 아주 멋진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로 자신의 소망과 희망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홍길동전을 읽은 그 당시 사람들은 우와, 차별이 없는 나라, 정말 이런 나라 너무 가고 싶어. 그래, 차별하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누가 썼느냐 이런 거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는지를 좀 주목하고 집중해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홍계월전도 마찬가지예요. 홍계월전도 그 당시 이 책을 썼던 사람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걸 바랬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 이야기를 읽어야 하느냐, 이런 전전전 하는 책들을 읽어야 하느냐 하면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옛날 책들이요. 사실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남성과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공부도 못했고, 그저 여자는 뭐예요? 결혼 시집을 잘 가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길쌈, 바느질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남편 내조를 하는 그런 여자의 삶으로서밖에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홍계월전은 어때요? 주인공이 여자인데 심지어 뭐예요? 이 여성이 뭐예요? 여몽이에요. 한 나라를 구하는 멋진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조선 후기 여성들이 이 책을 읽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우리 여자도 할 수 있어. 여자도 남자처럼 배우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라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또는 위로도 얻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옛날 이야기 책들을 읽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아마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활동지가 선생님이 있어요. 만약 책을 다 읽지 않은 친구는 하지 말고요. 책을 다 읽고 나서 활동지를 다운받아서 출력을 해서 프린트해서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활동지는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홍계월 인생을 10개의 사건으로 정리해 볼 거예요. 대신 이때 주의점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적지 말고요. 우리 친구는 책은 항상 뭐예요? 할 때마다 봐도 돼요. 책 안 보고 쓰는 거 아니에요. 책 다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보면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차례차례 정리해 보세요. 대신 선생님이 종이 적어놨어요. 너무 길게 안 써도 돼요. 한 문장으로 짤막하게 써도 괜찮아요. 최대한 한 문장으로 10개의 사건으로 순서대로 홍계월이 처음 그 강물에서 건져져가지고 목숨을 살아난 그 이야기부터 마지막 뭐예요? 나라를 정말 다시 나라를 구하게 된 그 끝까지 그 사건을 10개의 이야기로 사건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한 친구는 아유 겁먹지 마요. 하루 만에 다 안 해도 돼. 진짜 너무 힘들면은 하지 마세요.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막 힘들고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럴 거면은 잠깐 쉬었다가 내일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인데 지금 못 만나고 있으니까 천천히 시간 날 때, 할 수 있을 때, 그쵸?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럼 두 번째 활동지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활동지를 다 한 친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한 10개의 사건을 옆에 딱 놔두고 이제는 홍계월을 소개하는 글을 쓸 거예요. 우리 소개하는 글은 참 많이 썼어요. 그쵸? 여러분이 조금 이제 감을 익혔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길게 쓰지도 말고 그것도 너무 짧게도 쓰지 않고 딱 10문장 안으로 이 홍계월을 소개하는 글을 써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옆에 있는 10개 그 정리한 사건 있죠? 그 사건을 보고 소개하는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대신 문장이 10문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는 만약에 얘가 11문장이 되었어. 그럼 조금 더 줄여보고 9문장밖에 안 나와. 그러면 한 문장 더 고민해보고 충분히 시간은 넉넉하니까 그쵸 우리 친구들 10문장으로 한번 홍계월을 소개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 첫 번째 활동을 다 하고요. 다 하고 나면 선생님이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만나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즐겁게 재미나게 한번 수업을 한번 집에서 각자 한번 배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혹시 또 책을 더 읽고 싶은 친구는 추천하자면 홍길동전 안 읽은 친구들 추천하고요. 홍길동전이랑 비슷한 건 전우치전이 있어요. 그것도 참 재밌는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길 바라고요. 홍계월전과 비슷한 이야기는 또 박시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또 그쵸 홍계월처럼 주인공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다 보니까 뭔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요 책 4권 같이 시간 되면은 꼭 읽어보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국어사전으로 홍계월전에 나와 있는 어려운 단어를 좀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